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류 소렌토 PM6 디젤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풀옵션을 원했기 때문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R엔진이 보장이 되게 없어요. 전면부가 저는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유미는 되게 만족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산타페 CM을 간간히 운행했는데 차박이나 캠핑 해보셨나요? 단점은 대표적인 고질병이 헤드라이트 이슈가 좀 있습니다. 녹아 내려서 에어컨이 많이 시원하거든요. 데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수타페라는 별명이 있어요.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제일 먼저 본 게 형님들 안녕하세요, 한기사입니다. 2000년 1세대가 출시된 이래 소렌토와 함께 대한민국 중형 SUV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모노코크 타입 중형 SUV 차량인 바로 3세대 산타페 DM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산타페 DM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산타페 DM 차주분을 만나러 대구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산타페 DM 차주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14년식 3세대 산타페 DM 모델이고요. 그리고 2.0이고 디젤의 전륜구동 모델입니다. 그리고 트림은 익스클루시브 트림이며 옵션은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과 전동 트렁크가 포함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아니요, 중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구매는 올해 2025년 1월 달에 구매했습니다.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격은 1,050만원 정도이고 각종 부대 비용이랑 시동록세 포함해서 1,150에 제가 구매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총 주행거리는 13만 3,400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했을 때 당시는 12만 3천 정도 되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제 차량으로 된 거는 이 차가 처음이고 그 전에는 집에 가족 차량으로 그랜저 2.3 모델을 구매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산타페 DM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가 1,000만원대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국산차 중에서는 SUV 모델이 5년에서 10년 정도 된 차량을 찾게 되었고요. 그 가격선에서 괜찮은 차량으로 찾다 보니 이 산타페 DM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2.0 디젤 모델로 구매를 하셨는데 2.2 디젤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2.2 디젤도 솔직히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중고차 매물이 정말 많이 없고 매물을 찾다가 2.2 디젤을 사려고 했는데 또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많은 2.0 모델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2륜구동 모델로 구매하셨는데 4륜구동 모델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4륜구동 모델도 고민 안 한 건 아닌데 아까 2.2 디젤 질문과 마찬가지로 매물도 크게 없고요. 그리고 얘가 상시 타입 4륜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냥 무난하게 2륜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림이 다양하게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저는 이제 차를 사게 되면 무조건 풀옵션을 원했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하고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했고 그리고 저는 옵션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이게 그 전에 모던이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옵션이 좀 많이 빠지거든요. 저는 원했던 게 메모리 시트랑 파노라마 선루프를 원했는데 그 중에서도 메모리 시트 있는 모델을 찾다 보니까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제일 저한테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업 디자인과 출신이다 보니까 디자인 측면이 많이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19인치 이 휠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익스클루시브 트림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썬루프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이것도 제가 비하인드가 있는데 저는 썬루프가 무조건 있는 것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살려고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었고 아니면 구매까지 고려했던 것은 주말에 다 팔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결국은 또 발품을 계속 팔다가 이게 또 전동 트렁크가 있는 모델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하나를 포기하고 다른 걸 얻자 싶어서 그래서 이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산타페 DM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저는 세단을 구매하려고 했거든요. 현대차에서는 LF 소나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HG 그랜저 디젤, 그리고 기아 차량은 K5 2세대, 더 뉴 K7, K7 2세대까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실제 더 뉴 K7은 계약서까지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집에 이제 그랜저 HG가 있는데 SUV를 타보면 어떻겠냐 싶어가지고 저도 호의적이라서 그래서 다시 접고 SUV를 찾아보다가 그럼 이제 1000만 원대에서 SUV는 현대차에서는 투싼 QL, 그리고 산타페 DM, 뭐 프라임, 그리고 기아 차량에서는 스포티지 QL, 그리고 뉴소렌토 R, 올류 소렌토까지 봤었고 르노는 QM6까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추리다 보니까 뉴소렌토 R은 생각보다 매물도 많이 적고, 그리고 그때 뉴소렌토 R 당시는 약간 산타페 CM 포지션 느낌이었거든요. 시트 포지션도 요거보다 살짝 높은 느낌, 좀 꺼벙한 느낌이 들어서 포기하게 되었고, 그리고 스포티지 QL도 하필 이 차를 보러 갔을 때 옆에 상사에 매물이 뜬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같은 금액대면 좀 더 큰 거를 가면 어떨까 해서 QL도 포기하게 되고, 올류 소렌토는 아무래도 얘보다 금액대가 200에서 300 정도 더 나가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거는 산타페 DM이랑 QM6인데 QM6는 아버지가 반대를 하셔가지고. 왜요? 왜 아버지가 QM6 금시기만큼은 안 된다 하더라. 일단은 그 수리비, 왜냐면 큼식이는 아닌데 제 지인께서 SM6를 타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파셨는데 그 이유가 수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오고 유지비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큼식이 같은 경우는 저도 생각한 게 LPG 아니면 가솔린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금액 선에서는 가솔린이랑 LPG를 가기에는 금액이 거의 500에 600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그래도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큼식이도 디젤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같은 디젤에서는 그래도 이때 당시 R 엔진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산타페 DM을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계시는 740만 르노 삼성 차주님들 지금 큼식 사랑 좋습니다. 산타페 DM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 첫 번째로 꼽는 게 요 R 엔진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R 엔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산타페 DM, 올류 소렌토, 투싼 TL, 스포티지 QL 그전 세대까지도 쓰는 엔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고장이 되게 없어요. 엔진오일만 잘 갈아주면은, 누유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전 차주나 혹은 관리의 영역이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더라도 이 차의 엔진만큼은 정말 무난하게 누구나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출연해주셨던 2014년식 더 뉴 스포티지 R 차주님께서도 내구성이 좋기로 아주 소문난 R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까지 적용이 조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다고 말씀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이 또한 동일한 구성이기 때문에 내구성과 완성도는 상당히 좋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으로는 제가 뽑는 거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차량 연식 기준으로 거의 11년이 지났는데, 솔직히 아까도 제가 여기 촬영하러 오는 길에도 도로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차량 중 하나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현대차 디자인 그릴이 헥사고널 디자인으로 약간 육각형 느낌으로 된 디자인인데, 저는 굉장히 그 각진 느낌이 전면부가 저는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행 산타페보다도 조금 좋은 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현행 산타페 디자인은 아무래도 이제 박스카 형태, 각진 형태다 보니까 매력도 있긴 한데, 요 디자인이 약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의 디자인이지 않나. 그 일명 한솥 에디션, 네. 그 뒷부분은 확실히 한국 에디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약간 뭐 로디우스 같은 느낌도 나고. 그까지는 아닌데 저도 이제 디자인을 했다 보니까 솔직히 그 테일램프 위치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산업 디자인과를 전공하신 차주님께서 맨 눈으로 보셨을 때도 이거 디자인 뭐야? 자, 그럼 좋아요. 차주님께서 산업 디자인 전공하신 느낌으로 봤을 때 웃음 나오죠? 네. 탐켄치, 네. 더 뉴 산타페 TM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TM도 사실 이쁜 차거든요. 특히 뒷부분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앞부분이 제가 봤을 땐 T자로 내려오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차라리 펠리세이드 페리된 거 보면은 약간 디귿자로 떨어지거든요. 차라리 그거로는 누구로 갔으면은 그런 탐켄치 같은 소리는 덜 들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요 산타페 사이드뷰 디자인이거든요. 이게 제 차도 마찬가지로 19인치 요 다이아몬드 커팅을 끼웠을 때 휠이 되게 꽉 차 보이고, 그리고 이게 올류 소렌토 대비해서 뒤 루프 라인이 좀 많이 깎여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칫 봤을 때 살짝 쿠페스러운 느낌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 생각해서 저는 디자인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됐을 때 전 트림 LED가 적용이 된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굉장히 날렵한 느낌을 추가를 해주고 있고요. 트윈 머플러 팁도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한 후면부의 디자인까지 완성을 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차주님 이 차량 연비에 대해서는 만족하세요? 연비는 되게 만족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비율이 거의 공도가 9, 8 그리고 고속도로가 1에서 2 정도라서 솔직히 연비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제 대구에서는 신천대로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서울로 따지면 올림픽대로 같은 그런 거리라서 그거를 타다 보니까 평균 그래도 도심에서는 10에서 11 정도는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탈만한 정도인 것 같다. 그러면 고속 주행했을 때는 좀 더 나오지 않나요? 고속 주행했을 때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잠깐 고속도로를 타고 왔는데 잘 나오면은 14, 15 그냥 어느 정도 조금 밟고 왔다 싶으면 그래도 12, 14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그냥 기본 모드로 운행을 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이 차량은 드라이브 모드 변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에코 모드밖에 없는데 에코 모드는 차가 너무 안 나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모드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 한 8에서 9, 고속도로 항속 주행 한 1에서 2 비율로 주행을 하셨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킬로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10.5에서 한 11.3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주유하는 습관은 한 200km 초반 혹은 100km 중후반에서 제가 주유를 하는 편이라서 그때 당시 이제 대구 유가 기준이 1,400원 후반 정도인데 200km대 주유를 하게 되면은 거의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나오고 100km대 주유하게 되면은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의 바닥에서 가득 넣어보신 적도 있나요? 네, 그럴 때는 거의 한 8만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땅 때렸을 때 주행할 수 있는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예요? 이게 고속도로를 좀 타다가 그렇게 주유를 하게 되면 670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냥 일반 도로만 계속 타다가 주유를 하게 되면 610에서 630 언저리로 주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산업 디자인 전공하신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실내 디자인도 마음에 드시나요? 네,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만족하는 편입니다. 특히 이 센터 페시아 디자인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 지금 송풍구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굉장히 저는 각진 게 되게 마음에 들고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굉장히 좀 수평적이고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짜치는 게 보통 이렇게 버튼들에 영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엔터, 미디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한글이 있어요. 이거 조금 디자인적으로 좀 오버 아닌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때 당시에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보면은 메뉴나 미디어 이런 거는 다 영어로 썼다 갑자기 내비 관련된 거나 설정 이런 건 한국어를 쓴 거를 보면은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됐던 거 아닐까요? 아니 과장님 영어 써야죠. 차장님 무슨 얘기세요? 한글 써야죠 한글. 이러다가 그냥 적당히 섞어놓은 거 아닌가? 네, 왜 이렇게 두 가지로 해놨지 아니면 아예 한글로 가던가 아니면 아예 영어로 다 가던가 했으면 좋았는데 사실 막상 타보면은 생각보다 눈에 잘 들어서 저는 오히려 이게 좀 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과장님 영어 써야죠. 그리고 운전자가 눈에 잘 많이 머무르는 게 계기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랜저나 YF 소나타 같은 경우 이 원형 안에 또 원형을 쌓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굉장히 시인성도 나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그 TM의 계기판보다 이게 저는 훨씬 더 입체적이라서 마음에 든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현대기아 차량 특징이죠. 공간감이 되게 넓다고 느껴지는데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아버지 일 도와드린다고 우체국 박스 제일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뒷자리 접고 다 실었는데 거의 20개 가까이 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간감 하나는 되게 큰 거 같고 앞좌석 시트나 뒷좌석 시트 앉았을 때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저는 느껴지고 그리고 요 전 모델인 산타페 CM 모델을 제가 직장에서 간간히 운행을 했는데 그 차량은 확실히 2열이 레그룸 공간이 조금 좁다라는 게 느껴졌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밑에 발판이 좀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델보다는 확실히 공간감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차주님께서 이 차량 구매하셔서 차박이나 캠핑 해보셨나요? 아니 아직까지 해보질 못해가지고 제가 주말에도 일을 하다 보니까 차 크닉 갈 시간이 정말 별로 없는 편이고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4기통 싱글터보 디젤 엔진에 184마력에 41토크거든요. 근데 이 차량이 같은 엔진을 쓴 하위 모델인 투싼 IX 모델보다 한 200kg 정도가 좀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출력이 좀 아쉽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차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시내를 위주로 많이 타다 보니까 그렇게 뭐 출력이 부족하다라고는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이 출력에서 답답한 부분이 하나라면 무게감에서 오는 약간 무겁게 나가는 그
답답함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래도 뭐 평소에 타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장점 생각하시는 거 뭐가 있나요? 무난한 승차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SUV 차량이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산타페 CM을 간간히 운행했는데 그 차는 되게 꺼벙하고 좀 많이 물렁한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비 약간의 단단함도 있고, 그리고 요즘 차보다는 훨씬 더 약간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이 저는 장점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써보니까 좀 마음에 든다 하시는 그런 옵션도 있나요? 이 메모리 시트가 정말 편하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주로 이 차를 제가 사용하지만 한 번씩 이제 부모님이 제 차를 사용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전 그랜저 HG 같은 경우는 메모리 시트가 없다 보니까 맨날 이제 서로 좌석을 맞춰가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량 메모리 시트가 있으니까 저는 너무 편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씩 대리를 할 때도 대리기사님께서 운전을 하시면은 이제 되게 많이 바꿔 놓으시니까 그거를 다시 맞추기에는 생각보다 편리하더라고요. 3세대 산타페 DM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잡소리가 이제 진짜 너무 나기 시작하거든요. 우측평 도어 쪽에서도 계속 달달락거리는 소리가 나고, 오래된 SUV 특히 D필러 쪽에 트렁크 쪽에서도 방지턱이나 요철 지나갈 때 되게 뿌덕거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도 소리가 엄청 나거든요. 제가 민감한가 봐요. 그래서 이 잡소리를 잡는 게 쉽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이게 잡았다가 또 오래되면 그 옆부분에서 나고, 또 잡으면 또 나다 보니까 제가 잡소리를 잡고 싶은데 지금 못 잡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이제 큰 고질병, 대표적인 고질병이 헤드라이트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어둡거든요. 그 이유가 이 헤드라이트 반사판이 녹아내려서 이 빛을 머금어 버립니다. 이게 근데 웃긴 거는, 제 차는 HID 차량이거든요. 근데 HID 차량은 심지어 리콜도 안 돼요. 할로겐 램프만 리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헤드램프가 사실 약간 조금 더 이제 과장을 보태면 고속도로나 비 올 때는 차라리 안 켜고 가는 게 나을 정도로 진짜 어두운 편이고, 그러면 일반 할로겐 램프는 리콜해서 해결해주고 HID 램프는 리콜을 안 해준다는 건데, 그럼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LED 보증이 된 램프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반사판을 교체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작업도 제가 알기로는 싸게 하신 분은 20-30만 원 선에서 해결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결국 또 녹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반사판을 바꾸시면서 LED 램프로 바꾸시면은 그나마 좀 덜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단가가 거의 40만 원, 50만 원 선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확실하게 단점 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다행히 이 해당 문제는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후기형 산타페 더 프라임 가게 됐을 때는 그래도 해결이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DM 차량에서 프라임 헤드라이트로 바꾸신 분들도 꽤 카페도 있던데, 근데 이게 DM 차량을 프라임 헤드라이트로 바꾸게 되면은 그 범퍼 쪽에 브라켓을 이식을 못 한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깎아서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도 그래서 그건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질병이 있을까요? 제 차만 그런 건 줄 알아요. 그래도 카페도 이런 글이 있었는데, 특히 에어컨이 정말 안 시원하거든요. 특히 대구 데프리카에 살다 보니까 저도 땀이 많아서 에어컨이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에어컨이 너무 안 시원해서 이걸 알아보니까 이거 에어컨 호수 쪽에서 에어컨 가스가 샌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교체를 해도 안 시원한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도 최근에 에어 클리너를 한번 했는데 그래도 조금 처음엔 시원하다가 결국은 에어컨이 빠르게 올라오는 그게 굉장히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바람 세기도 주변 지인들 차량들을 여름에 탔을 때 대비 시원해지는 게 진짜 늦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해결 방법이 뭐예요? 그럼? 애초에 호스를 째로 갈거나 아니면 에어 컴프레셔를 교체하면 그나마 좀 덜하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컴프레셔 교체하면 공인비 포함하면 거의 60만 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애초에 그냥 에어컨을 좀 빨리 틀어놓고 밖에서 좀 있다가 사는 편인 것 같습니다. 차주님 아까 전에 뭐 말씀하셨던 그 고질병들 외에도 일명 수타페라는 별명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당연히 들어가서. 비가 오면 트렁크 바닥 쪽 이 스페어 타이어 공간 쪽이 막 물이 고인다, 누수가 좀 심한 모델은 막 2열 쪽 바닥에도 막 젖는다 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차주님은 이 차량 수타페 당첨인가요?
아니요, 저는 당첨은 되지 않았고 그게 아마 12년식 초반 모델이나 14년식 거의 앞쪽 모델은 그런 고질병이 있다고 들었는데 14년식부터는 그게 거의 개선돼서 아마 뒤에 실링을 처리를 조금 더 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제일 먼저 본 게 뒤쪽 스타페 부분에 트렁크 열자마자 물이 고여있는지 안 고여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아, 실제 매물 보실 때 냅다 뛰어가서 저거부터 본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그게 비도 맞게 되면 물이 새면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큰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번씩 지금도 세차거나 비 올 때 한 번씩 열어봅니다. 타페야 잘 있지? 물 떨어져 있나? 간간히 확인하는 편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근데 뭐 제 차는 안 되니까 뭐 다행이지 않을까. 이 또한 2015년에 출시된 후기형 모델인 산타페 더 프라임 가게 됐을 때는 누수가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산타페 더 프라임 같은 경우는 누수가 난다는 얘기는 카페에도 없는 것 같고 확실히 그 부분은 개선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2년 초반부터 2013년 7월 정도까지 출시가 됐던 모델에서 무상 수리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 중고로 구매하실 때는 그런 무상 수리 이력이 있는가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 뭐 R엔진 내구성 좋긴 하지만 어찌됐건 이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정숙성은 포기해야 되는 건 뭐 숙명이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디젤 타시는 분들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그랜저 HG도 흔히 말해 이제 가솔린 디젤에 가깝다는 소리를 많이 하긴 하는데 확실히 디젤 차는 특히 출발할 때 그리고 정차했을 때 이 소음과 정수성은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차량이 겨울철에 방전이 좀 자주 되는 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들어보셨어요? 카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이 차량이 중고로 들고 와서 배터리를 교환했는데 AGM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아마 와트수가 좀 더 높고 효율이 더 높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일반 배터리를 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이제 방전이 자주 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 순정 배터리요? 근데 순정 배터리가 AGM 배터리. 뭐 효율이 좋다며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쓰시고 아무래도 금액대가 있다 보니까 일반 배터리로 가시는 분들이 방전이 자주 나지 않아요. 아, 그 순정 출시 당시의 배터리는 괜찮은 배터리인데 네. 그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배터리 교체하실 때 일반 배터리를 교체하면 기존에 있던 AGM 배터리 효율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방전이 좀 자주 난다. 네, 현대에서도 권장을 하는 거는 AGM 배터리더라고요. 제가 또 조사하다 보니까 이 차량 내비게이션이 조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순정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터치 불량이 아마 큰 문제인 걸로 저도 알거든요. 저도 이제 써보면은 터치를 해도 그 정확한 위치에 터치가 되는 편도 아니고 터치의 반응 속도도 느린 편이고 과속 카메라를 지나가야 꺼져요. 제대로 위치도 인식을 못해요? 네, 위치가 원래 요즘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제 바로 눈앞에 있을 때 거의 속도가 알림이 꺼져버리거든요. 근데 제 차는 몇 센치 혹은 좀 더 한 2, 3초를 지나가야 소리가 꺼져서 저도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런 부분이 고질병이자 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때 당시 현대기아 차들 진짜 제일 큰 단점이 NDPS거든요. 핸들 돌릴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저도 지금 나다 안 나다 하는 상황이고 핸들을 차주님 뭐 어느 정도 꺾어야 소리가 나요? 이게 완전 유턴까지 가기 전에도 약간 좌타, 우타만 해도 살짝 날 때도 있고 지금은 또 안 나는 편이거든요. 근데 후진하거나 아니면은 유턴해야 되거나 주차할 때 생각보다 좀 나는 편이고 그리고 이 차량이 생각보다 핸들이 무겁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이제 가족 차량으로 간간히 HG 그랜저를 몰다 보니까 그거는 핸들이 정말 가벼운데 이 차량은 핸들이 생각보다 무거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옵션 중에서도 플렉스 스티어링 휠이라고 핸들의 이 감도를 조절해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쓸모가 없는 게 스포츠 모드랑 그냥 노멀 모드랑 그 다음에 컴포트 모드가 있는데 이게 컴포트 모드는 노멀 모드 대비 폭이 너무 심해서 너무 가벼운 편이고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는 또 너무 무거운 편이라서 이게 중간이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무겁긴 하지만 노멀 모드로 타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플렉스 스티어 기능 조절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 핸들을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밑에 버튼이 있거든요. 아, 와이파이 마냥 써있는 거, 그림 그려져 있는 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차주님께서 써보니 조금 아쉽다 아니면 없어서 좀 불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옵션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전동 트렁크입니다. 이게 연식도 오래되고 안에 이제 가스가 조금 없다라고 느껴지는 게 개폐 속도가 생각보다 느려요. 제 친구가 스포티지 이제 신형을 타고 있는데 그 차의 전동 트렁크 속도랑 제 차의 전동 트렁크 속도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거든요.
해서 약간의 열고 닫을 때 좀 답답함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썬루프 있는 차량을 워낙 타고 싶었는데 썬루프의 부재가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 산타페 DM 차량의 썬루프 크기가 거의 3열까지 열릴 정도로 개폐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썬루프가 없는 게 확실하게 아쉬움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주님 최근에 출연해주셨던 2014년식 더 뉴 스포티지R 차주님께서도 R엔진의 단점 중에 하나가 저압 EGR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 방식이 터보 기능이 좀 저하된다던가 아니면 터보 엔진이 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차주님도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카페에서 종종 그 글을 보긴 봤는데, 다행히 뭐 제 차량은 그게 문제가 아직까지는 발생이 안 되어서 저는 크게 뭐 걱정을 하고 있진 않는데. 근데 차주님께서 지금 시내 주행이 80에서 90%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DPF 관리 잘못하면 이거 차 시장 포탈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주말에는 좀 외지를 나갔다 오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연말쯤에는 DPF 클리닉이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3세대 산타페 DMA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차량은 저는 현금으로 완납을 해서 차량으로 나가는 달에 요금은 없고요. 그리고 보험료는 제가 이제 제 나이로 넣었을 때 160 정도 나오는데, 자동차세는 제가 올해 1월 달에 아무래도 들고 와서 지금 상반기 금액만 냈는데 그 금액이 14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도 내면은 28만 원 정도에서 1년 자동차세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연비는 지금 제가 고속도로를 거의 시내 위주로 거의 9 정도 타다 보니까 평균 연비가 10.3에서 한 11.5 정도 나오는 편이라서, 제가 그리고 한 달에 주행거리가 1000에서 한 1500km 주행을 하는 편인데, 그랬을 때 대구시 경유가 1400원 후반대에 딱 주유를 하게 되었을 때 기름값이 저는 20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제가 7000에서 8000km 정도로 교체를 하는데, 공인나라에서 합성유를 저는 넣는 편인데 그게 공인비 포함해서 한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저는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인나라 갔는데 12만원씩이나 나온다고요? 제가 아무래도 시내 주행이 많다 보니까 엔진오일은 그냥 아끼지 말자 싶어서 그래도 조금 단가가 있는 걸로 사용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차량이 19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는데 19인치 4짝을 다 교체했을 때도 공인비 포함 70만원 전후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타 수리 비용 같은 경우는 오일류 다 갈았고, 앞쪽에 이제 하부 쪽 소리가 좀 많이 올라와서 스테빌라이저, 로어암 부식류, 그리고 양쪽 어퍼암 쪽까지 제가 하였고, 그 다음 뭐 필터류, 그렇다 보니까 거의 한 160 정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한 달 유지비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40만원에서 한 50만원 중간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산타페 DM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후회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93점? 93점? 애매하게 7점 감점하니 뭐예요? 되게 만족하게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차량이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아파오는 구석들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마이너스에서 93점 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산타페 DM 차량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진짜 적극 추천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물론 고질병도 되게 많고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그 단점을 상쇄할 만큼 장점에서 오는 매력이 크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산타페 DM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는 적극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만약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 무조건 14년식이나 아니면은 금액을 조금 더 쓰더라도 저는 이제 DM보다는 그래도 프라임을 가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